공무원이 된 저는 자원에서 면사무소 환경과에 지원했습니다. 부서는 예상대로 하는 일이 없었고 기껏해야 불법 투기한 쓰레기 처리나 악취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가끔 있는 게 전부였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둥산 정상에 드럼통을 실은 트럭 2대가 있더라고요. 만약 유해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큰일이니 서둘러 처리해주세요. 알아보니 그 산의 주인은 오도라는 제약사업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상한 점이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성공했으나 회사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 두 번째, 자신은 마을에 조그만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계속 틀어박혀 있다는 것. 저는 연구소에 전화했습니다. 트럭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외관은 생각한 대로 밝고 세련된 첨단 스타일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어두운 외벽에 음침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죠. 반쯤은 점토질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한쪽은 트럭이 있는 민둥산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건물은 층수도 높이도 제각각, 외벽 방향도 여기저기가 이상한 각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해골 같았죠. 해가 기울며 그 모습은 점점 끔찍해져 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의 일부가 튀어나와 인간의 귓불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반쯤 열린 입술이 있었고 시커먼 이빨과 혀가 보였습니다. 이빨을 덮고 있는 입술에서 초인종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몇 밀리미터 정도 두께의 돌기였으며 마치 남성의 젖꼭지 같았죠. 확실히 이 건물 주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젖꼭지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희미한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한참을 헤매다가 벽에 돌출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입술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면사무소 환경과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산 위에 방치되어 있는 트럭에 대해서 은희세요. 네? 뭐라고요? 열려 있으니 들어오세요. 연구실 내부는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에 의존하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따라 복도 끝쪽 문을 열었습니다. 방의 안쪽에는 한 남자가 이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건물의 주인인 오도인 듯했죠. 공허한 눈을 한 오도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 산에 올라가 주세요. 트럭 2대 모두 키가 꽂혀 있습니다. 파란색이 알칼리성 폐수의 트럭이고 빨간색이 유기용제의 트럭입니다. 먼저 빨간색 트럭 운전석에 불을 붙여서 이 집을 향해 달리게 해주세요. 연구소가 불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란색 트럭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반드시 불을 먼저 붙여주세요. 하나만 하시거나 순서를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칼리성 폐수가 먼저 뿌려진다면 불이 잘 안 붙을 테니까요. 먼저 불태워버리고 알칼리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저는 슬슬 이곳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꼭
오늘 해야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현재 멸종한 생물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게놈과 DNA 연구를 하며 공룡을 복원시키려다가 실수로 육식성 외계의 생명체를 부활시켜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놈을 처분하기 위해 폐수를 민둥산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오도는 방 안쪽 수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조 속에서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조에 가라앉아 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시체였습니다. 그건 접니다. 저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잖아요. 당신이 한 겁니까?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것이 있었죠. 앉아있는 줄 알았던 그의 몸은 사실 바닥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진짜는 당신이 보신 것처럼 수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저의 불량 복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실험을 했던 것이었죠. 놈은 이제 먹이가 없어도 스스로 성장합니다. 이 건물 자체를 골격으로 쓰기 위해 자신의 안에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바닥이 꿈틀거리며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도망치기 위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방 전체가 꿈틀대며 변형하기 시작했고 오도의 몸 역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놈이 완전히 깨어나면 저의 인격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통로를 향해 급히 달리자 이제는 건물 전체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야. 오늘 기필코 그것의 숨통을 끊어야 해. 저는 10m쯤 멀어진 곳까지 뛰어간 다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흔들리며 돌기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돌기 하나하나는 오도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쫓기듯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 집의 현관은 점점 입으로 변했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깜빡이며 소름 끼치게 저를 보고 있었죠. 마침내 빨간색 트럭에 도착했을 땐 눈앞 2m 정도의 시커먼 거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키를 돌리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칠 노릇이었죠. 어느새 괴수는 바로 제 옆까지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리 한 짝이 제 머리를 덮치려던 바로 그때 괴수의 비명과 진동 때문에 지면이 흘러내렸습니다. 빨간색 트럭 역시 흘러내렸고 괴수와 부딪혀 둘은 같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괴수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유기용제가 몸에 뿌려져 불이 번진 것 같았죠. 표피의 여기저기가 부풀어 오르더니 체액을 흩뿌리며 터져나갔습니다. 오도처럼 생긴 돌기 하나하나가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았죠. 그 후 저는 후유증으로 인해 도시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마을에는 1초도 있고 싶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일도 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란색 트럭은 흘러내리지 않았는데?